축구장 1,300개 면적의 산림이 탄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입니다. 엿새간 이어진 산불에 산등성이가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로 임도가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이 때문에 진화대원들은 15리터 물이 담긴 등짐 펌프를 지고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물통을 하나 다 쓰면은 또 호수 깔린 데까지 또 걸어가고 또 와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지난달 25일 산불이 일어난 울주군 화장산은 양상이 180도 달랐습니다. 정상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있었던 화장산은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피해 면적은 63헥타르에 그쳤습니다. 소방 인력이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진입하기가 용이해서 산불 초기 진압에 매우 큰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때 불길이 이곳까지 번지면서 이렇게 나무와 땅이 까맣게 그을러 있는데요.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맞은편으로는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 1헥타르당 6.8m의 임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임도는 산림 면적 1헥타르당 4.1m에 그칩니다. 임업 선진국인 독일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으로 임도 밀도가 턱없이 낮습니다. 임도 유무에 따라 현장 접근 시간이 약 12배, 야간 진화율은 약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산림 환경 훼손 등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산사태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에선 무분별한 임도 개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851km에 그친 산불 진화용 임도를 2027년까지 매년 1000km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족한 예산과 주민 반대 등으로 지난해 확충률은 294km에 그쳤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15kg 상당의 소하우스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산에 오릅니다. 산불 발생 초기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불을 끄고 단속 업무를 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 7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권 진화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65살인데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은 다 객지로 나가 있고 50대, 60대, 70대가 지금 여기 논산 산불 진화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력이지만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데다 2에서 4개월 단기로 계약하는 근로 형태의 청년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수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수준인데 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감시원 훨씬 편한 거죠. 제대로 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은 내용 연수를 넘겼고 지급된 헬멧도 160도의 열을 버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화재용이 아닌 건설용으로 대형 산불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최소한 소방 공무원이 갖추고 있는 장비, 그러니까 방화복이라든지 방화장갑, 방화부츠, 안전모, 그리고 산소 마스크, 무전기 이 정도는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산불 진화대원 중 일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화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 문제를 앞세우고 있어 대원들의 안전과 전문성 확보가 단시간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JB 박노식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경북 청송의 왕복 2차선 도로, 컴컴한 도로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고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듯 붉은 화염이 도로 안까지 위협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산불을 피해 처음엔 남쪽으로, 이후 서쪽,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청송과 안동을 헤맸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나 뭐 그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불길이 좀 없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청송군과 안동시로부터 잇따라 재난 문자들이 왔지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란 형식적 내용만 있을 뿐 어디로 대피하란 핵심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산불 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는 대피의 시작조차 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상당수 고령 피해자는 집안이나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갑자기 닥친 화마에 변을 당했습니다. 시골 노인분들은 그런 거 전혀 보내주는 문자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옆집에서 가자 그래서 나가고 아니면 이장님이 막 가자고 하고. 긴급 재난 문자와는 별도로 디지털 취약계층에겐 공동체 단위의 재난 대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마을 단위를 묶어갖고 책임제를 둬가지고 제일 효과적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현재 기술로도 읍면동 같은 행정구역 기준보다 더 세밀하게 구역을 설정해 정보를 전달하고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단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아주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자세한 정보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그 시나리오.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긴급 재난 문자를 비롯한 재난 대처의 시작부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